일단 코 수술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워낙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예요. 쌍꺼풀 수술과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실제로 코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거나 부작용률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가 바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내 코가 지금 좀 이상한가 하고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성형에 대한 얘기를 보다 보면 코 수술이 부작용 1이라는데 진짜 맞나요? 라는 글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코가 얼굴의 중심부다 보니 코를 손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크고 주변에서 재수술 얘기도 많이 들려서 겁이 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진짜 위험이라기보다는 절차나 관리 방법을 잘 몰라서 생긴 불안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 성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와 과진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작용이 가장 많은 수술이 코 수술이다 라는 말 자체가 정확히 통계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일단 코 수술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워낙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예요. 쌍꺼풀 수술과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건수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부작용 사례 역시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한가운데 있다 보니 수술 후에 조금만 어색해도 금방 티가 나고 환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이라 느끼기 쉬운 부분이 있죠. 이렇다 보니 코 수술 부작용이 제일 많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코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거나 부작용률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후 염증이나 재수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의료기술과 재료가 워낙 좋아져서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코 수술이 가진 특수성이 있긴 있어요. 뼈나 연골 조직을 다루고 보형물을 쓰기도 하고 수술 후 코가 딱딱해 보이거나 피어 보이는 등 변화가 바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내 코가 지금 좀 이상한가 하고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거 부작용이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막상 나중에 보면 멀쩡할 수 있는데도 초반에 이상한 것 같아서 괜히 겁부터 먹게 되는 거죠. 결국엔 코가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다 보니 조금만 문제 생겨도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다른 수술 사례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것 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가 얼굴 중앙에 있다는 점 외에도 코 수술이 까다로운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째, 사람의 코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콧대의 높낮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비중격, 연골, 피부 두께, 개개인의 코끝 형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콧대보다는 코끝을 더 세워야 예뻐지고 또 어떤 분은 코 전체적으로 짧아서 연골 채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춤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코 수술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코 수술은 수술 전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콧대만 높이면 되는 분도 있고 코끝이 둥글둥글해서 거기를 살짝 다듬어야 예뻐지는 분도 있고 콧볼 축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낮아 보인다, 뭉툭하다 같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수술 후 해당 부분이 해결됐구나 하고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콧대를 높이고 싶어요, 코끝을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막상 수술이 끝난 뒤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수술 비율이 꽤 높다는 점입니다. 막상 수술하고 났는데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코끝이 생각보다 덜 올라갔어요 같은 미세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코 수술이 마무리되는 과정은 수술 직후 결과, 수술 후 3에서 6개월 이상의 경과까지 모두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코 수술 후 붓기가 빠지면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수술 시 넣은 보형물이 안정화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코 수술은 초기 예측과 사후 관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미세한 비대칭이나 보형물 이동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 수술은 미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 호흡과도 직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쁘게 높여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안정감도 잘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콧볼을 과도하게 줄여버리면 코 속이 좁아져서 숨쉬기가 답답해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코가 답답하신 분들은 비중격 연골을 너무 과도하게 쓴다거나 비중격이 휘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교정하지 않고 무작건적으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비중격 기능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 이후로 코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면서 동시에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술해야 하다 보니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원장님들이 처음에 쉬워 보여서 시작했다가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과 더 소통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환자 입장에선 왜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해요? 싶을 정도로 미리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오해, 코 성형은 콧대만 높이면 끝, 코의 모양은 코의 높이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굴의 가로, 세로 비율에 대한 코의 비율, 이마 높이와의 차이, 코끝과 입술과의 각도, 콧볼의 비율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 코 수술이 잘못되면 괴사된다, 실리콘이 튀어나온다. 코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긴 합니다. 다만 괴사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코 수술 후 변화가 생겼을 시 빠른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거의 드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빠른 진료를 통해 바로 제거하고 2~3개월 후 재수술을 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오해, 코 수술은 보형물을 넣으면 무조건 티가 난다. 무조건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티가 나도 좋으니 최대한 높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티가 나는 게 싫다면 상담을 통해 높이나 수술 방법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 수술에서는 흔히 부작용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염증이나 감염 같은 의학적 문제, 다른 하나는 본인이 원했던 모양이랑 다르다 혹은 어색하다 라는 심리적 문제죠. 첫 번째 카테고리 염증이나 감염은 물론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은 수술 전후 관리가 많이 체계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수술 후에 흡연이나 과음 등을 하실 경우에 회복이 더뎌지면서 염증이나 이상 반응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국 의사와 환자가 함께 철저히 주의하면 부작용 발생률은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의 심리적 문제는 사실 이게 정말 부작용인가? 단지 기대와 결과의 차이인가?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콧대 높이는 이 정도였는데 수술 후에 보니 생각보다 낮아 보여요. 혹은 코끝이 좀 흰 것 같아요. 등등 환자가 만족 못하면 그 자체가 부작용으로 여겨지거든요. 이런 불만족이 쌓여서 재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 상담 단계에서 나를 수술해줄 원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이건 해볼만 하다, 이건 무리한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 나중에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같은 걸 환자분에게 꼼꼼히 짚어드리는 거죠. 부작용이라는 게 결국 수술 과정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수술 전 잘못된 기대나 정보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기에 내가 원하는 예쁜 코와 현재 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가능한 코 사이를 최대한 좁히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약 코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3가지는 첫째,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지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예인 누구 코처럼 해주세요 정도의 막연함으로는 수술 뒤 불만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콧대 높이, 코끝 각도, 콧볼 라인 등 반드시 세부적인 부분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병원 선택 시 코수술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SNS에서 얼마로 할인한다 이런 얘기에 혹해서 수술 받으시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실력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이라면 그렇게 가격으로 환자들을 유인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셋째, 수술 전후 관리법과 주의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약복용, 흡연, 음주 자세, 수면 자세 등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려면 이런 지침을 반드시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코수술 부작용 1이라는 말은 코수술이 많이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 사례도 많아 보이는 현상일 뿐 가장 위험한 수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코라는 부위가 예민하고 수술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고 믿을 만한 병원과 의사를 선택해 충분한 소통해서 원하는 수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 뒤 관리법과 주의사항도 잘 따라주면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수술로 고민할 확률도 낮아지겠죠. 오늘 이렇게 코 수술에 대한 오해와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코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남자 여자 모두 수술받고 나서 정말 큰 효과를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서 수술받았다가는 원하는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꼼꼼하게 고민해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의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서 수술 받으시면 나에게 맞는 예쁜 코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기존에 받았던 코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재수술을 해버리면 아직 코 조직이 덜 회복된 상태라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수술했던 코는 그만큼 흉터 조직도 있고 연골이나 피부 상태가 처음보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훨씬 까다롭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코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처음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으면 이렇게 재수술로 힘들어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재수술로 오시지 마시고 첫 수술로 오셔서 서로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